안녕하세요. 한능검 심화편 제60회 해설을 맡고 있는 최용석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한능검 심화에 대한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맨 처음 1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려시대가 의외로 앞으로도 61, 62에서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0회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자, 다만 고려시대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자, 이 문제 자체는 1점짜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쉬웠습니다. 왜냐? 최승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무 28조 생각하시고 고려 성종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외에도 최충, 김부식, 안양, 이재현 등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문제는 결국엔 최승로에 대한 얘기니까 1번에 불시잡변을 지어서 불교를 비판했다 그러면 정도전이죠. 여러분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번에 혈량가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앞뒤가 똑같은 조광조입니다. 자, 3번에 시무 28조. 그런데 이 정답이 되게 쉬웠던 거 뭐냐면 1점짜리인데 그냥 시무 28조를 올렸다. 그래서 여러분들 12목이 나온다거나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맞추고 가면 되시는 거예요. 4번에 지부복걸 척화이소를 올려서 외양일체론. 앞에는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외양일체로 나오면 여러분들 최익현이라고, 자, 강화도 조약에서 반대했던 보시면 되겠고요. 지부복걸, 지부, 도끼를 짊어지고, 도끼 짊어지고 뭐 하려고? 그게 아니라 복걸, 궁궐에 이렇게 이제 엎드려 갖고 척화의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이제 엎드려 갖고 화치는 것을 배척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최익현이 이런 거예요. 내 상소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도끼를 저를 쳐 버리세요. 이렇게 굉장히 결기가 결기가 있는 그런 상소를 할 때 지부복걸을 보통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자, 5번에 해주 향약은 나왔는데 이건 율곡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간단하게 3번 보시면 되겠고, 자, 가나 사이에 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해서 2점짜리 나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가는 우리가 보통 이제 쌍성 총간부를 엎었다라는 나가 많이 나오는데, 가는 쌍성 총간부를 설치했다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몽골이 지금 화주에 쌍성 총간부를 처음으로 설치했던 얘기고요. 이게 1258년인데 연도보다는 그래 쌍성 총간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북면 병마사 유인우가 이제 쌍성을 함락했다라고 나오는 부분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러분들 공민왕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으면 1356년이라고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몰라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만 써놓고 우리가 가도록 할게요. 자, 1번에 최윤덕이 사군을 개척하였다라고 나오잖아요. 사군 육진하면 조선 세종. 자, 틀렸고, 2번에 일본 원정을 위해서 정동행성 설치했겠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원의 내정 간섭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니까 바로 정답 2번 나오잖아요. 자, 이게 원래 1280년인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연도를 꼭 외우지 않더라도 요 안에 들어갔던 원의 내정 간섭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런데 밑에 보면 공민왕이 나오는 거니까 쉽게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갈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저고요가 귀국길에 피살당하면서 1231년에 몽골의 침입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몽골 침략의 시작, 서막을 열었던 사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철령이 설치 문제로 요동정벌이 추진되었다라고 해서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요거는 요게 정답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요건 어떻게 돼요? 나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결국 우왕 때 최영이 명나라가 지금 이걸 요구했기 때문에 요동정벌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5번에 서희가 외교 단판으로 강동육지를 획득하였다. 거란 요나라의 1차 침입 당시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때 당시의 왕은 고려 성종 때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으로 갈게요. 가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19번 문제 굉장히 참신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경복궁에 대한 문제냐 아니면 창덕궁에 대한 문제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번에 보면 대왕 대비가 전교를 했는데 우리 왕조의 손을 세울 때 맨 처음 지은 정궁이다라고 나오면서 불행하게도 전란에서 불태워졌다. 그러면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탔으니까 경복궁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건 경복궁이다. 그럼 경복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고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1번에 근정전을 정전으로 하였다. 그럼 경복궁에 대한 얘기니까 바로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네, 말 그대로 근정, 열심히 정치를 하는 곳 그 궁궐, 그래서 근정전 이렇게 바로 정전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2번에 보면 일제에 의해서 동물원 등이 설치됐다 이러면 여러분들 창경궁이잖아요. 창경원이라고 불렸던
우리의 씁쓸한 역사가 있는 바로 창경궁 보시면 되겠고, 3번에 후원의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이 있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예, 창덕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에 도성내 서쪽에 있어 서걸이라고 불렸는데요. 서걸은 여러분들 동걸이 창덕궁, 이게 동걸이고요. 동걸도 그림 남아있어요. 서걸은 여러분들 서울역사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경희궁이에요. 경희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경희궁이에요. 보시면 되겠고, 5번에 임목대비가 광해군에 의해서 유폐된 장소, 이게 바로 여러분들 덕수궁. 덕수궁 우리가 보통 경운궁이라고 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경희궁, 덕수궁, 서울의 5대궁 다 나왔네요. 라고 해서 그 문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이 자료가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요거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19번 요 자료 자체가 앞으로 60일, 62, 63에 나올 수 있는데 이 대왕 대비가 바로 조대비 신정왕후예요.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경복궁을 중건했다 그러면 흥선대원군이잖아요. 그런데 뭐 팩트 자체를 체크해 보면 결국 흥선대원군이 하긴 하는데 맨 처음에 경복궁을 다시 중건하자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조대비 신정왕후가 먼저 말한 거 아니냐라고 최근에 역사학계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물론 실무는 흥선대원군이 중건하게 하는 건데 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또 그때 왕은 고종이죠, 당연히. 요 부분과 관련된 건데 지금 이 대왕 대비가 전교한 내용이 최근에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조대비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20번 갈게요. 밑줄근 전하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세종대왕이 나왔으니까 이거 세종대왕 이렇게 맞추면 안 되는 거죠. 자, 쭉 나와서 여러분들 집현전 유신들에게 명해서 올해의를 상세하게 정하게 하셨는데 예종대왕과 우리 주상전하께서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세종대왕이 아니잖아요. 그쵸? 뭐라고 했냐면 이 방대한 책을 완성했대요. 책이네. 그래서 봤더니까 길흉군빈 가래 몇 가지예요? 5가지죠. 왕실에서 지켜야 될 5가지 예법. 국조 올해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개념편에서 암기할 때 이렇게 하죠. 삼강행실도 하면 세종이고 국조 올해의 하면 누구예요? 성종이죠. 자, 성종하면 동국통감 완성됐다, 경국대전 완성되었다라고 하는데 국조 올해 갖고 문제 낸 거예요. 그러면 1번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답은 되게 쉬웠다. 그러니까 약간 어려울 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성종은 늘 여러분들 문제 될 수 있다. 즉 심화편에서 세종이냐 성종이냐 늘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2번에 성산문 등이 상황의 보기를 꾀하다가 처형되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바로 집현전에 요 성산문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육신에 대한 얘기를 보시면 되겠고, 자, 세조 때죠. 3번에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이 폐지되었다. 신의 통공, 요거는 정조에 대한 얘기였고요. 4번 봅시다. 그래요. 조광조가 사사되었다. 김묘사화, 그럼 여러분들 중종이잖아요. 5번에 보면 이조 전랑을 놓고 김의원과 심영에 대립하였다. 선조 때. 선조도 재위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의외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1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21번에 보면 가기구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인데 은대라는 말, 이게 힌트인데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승정원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이게 어려우면 그 다음에 우부승지가 나오고 도승지가 나왔으니까 자, 승정원에 있었던 관리들의 벼슬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승정원을 맞출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번 사관원 홍문관과 함께 3사가 나왔으면 뭐가 돼야 돼요? 그쵸? 사원부가 빠졌네. 자, 그래서 전혀 정답이 될 수 없고요. 2번에 통역을 전담했으면 여러분들 사역원이 되거든요. 조금 어렵죠, 그쵸? 네, 그래서 틀렸고요. 3번에 천문, 지리, 기후 등에 대한 사무를 담당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요렇게 되게 되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관상감이 됩니다. 조금 어려워요, 이것도. 자, 4번에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왕의 비서기관이었다. 그쵸? 정답은 4번. 자, 그다음 5번에 국왕 직속 사법기구로 반역죄를 반역죄 등을 처결했으니까 의금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었고요. 22번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정답은 되게 쉬울 수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원래 행주산성부터 시작해서 절두산 순교성지 양화대교 위쪽에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저기 병인박해와 관련된 생각을 쭉 하시고 현충원 와서 풍납동 토성 와서 암사동 유적까지 갔는데 행주산성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임진왜란 권율 장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정봉수가 나왔습니다. 이립 정봉수 혹은 정봉수 이립 막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자호란 직전에 썼던 정묘호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묘호란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후금군을 맞아 큰 전과를 거둔 것이다 라고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정봉수 이립할 때 그 정봉수의 의병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평안북도 용골산성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나를 보시면 절두산 순교성지라고 해서 병인박해 때 많은 천주교 신자가 처형된 장소다. 이름에서 딱 뉘앙스가 이렇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다. 다에 보시면 국립서울현충원은 6.25 전쟁 이후 조성된 국군묘지에 시작되었다. 맞잖아요. 자, 풍납토성이 나오는데 풍납동토성. 판촉기법을 활용해서 성벽을 쌓은 백제토성 맞죠? 자, 그 다음 마하봄의 암사동 유적이니까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 갈돌과 갈판 움집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라고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유적지가 꽤 나올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마 올해까지는 이렇게 좀 쉬운 유적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3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했는데 여기 딱 보다시피 성합 10도가 나오죠. 성리학을 쉽게 10가지 그림으로 그렸다. 그러면 이황이네요. 확인해 볼까요? 경상도 예안현 출생이고 쭉 가서 성균관 대사성이 있고요. 여기서 보면 도산서당을 설립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퇴계 이황인지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번 기대승과 사단 칠정 논쟁을 전개하였다. 정답은 1번이죠. 그렇죠?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 간에 이 바로 사단 칠정 논쟁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황은 사단이 좋은 곳이고 칠정은 나쁜 거다라고 해서 또 분리해냈단 말이에요. 라고 해서 인의 예지를 높게 평가하다가 기대승과 편지를 받게 되면서 이황이 이제 고치게 된단 말이에요. 우선 제가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늘 앞에서 보다시피 이번 60회에서 바로 정답 나왔던 1번으로 나왔던 그런 문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 제국기를 편찬하였다. 요거 알아주세요. 요거 최근에 요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요거 신숙주입니다. 그리고 해동 제국기의 류큐 왕국, 오키나와에 대한 얘기도 나온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양명학 연구에서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정제두. 자, 4번에 기축봉사를 올려 명예에 대한 의리를 내세웠다. 이거 되게 어려운 문장인데 이거 여러분들 송시열이에요. 송시열. 명예에 대한 의리하면 바로 송시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축봉사. 5번에 무어사화의 발단이 된 조의점을 작성하였다라면 여러분들 김종직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4번 다음 검색책에 들어갈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마진으로 죽을 뻔한 아이 마가해통이라고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강진, 자, 그 다음에 유배 했던 것이 결정적으로 목민심서 나왔으니까 이건 뭐 정약용에 대한 문제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예. 일본에 보면 지봉유설에서 천주시를 조선에 소개했더라 해서 지봉유설 이수광입니다. 틀렸고요. 이번에 의산문답이 나왔으니까 홍대용이죠. 자, 3번에 양반전 나왔으니까 이건 누구예요? 그쵸? 여러분들 박지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에 경세유표, 그쵸? 1표 2서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정약용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금속과학록에서 북한 산비가 진흥왕 순수비를 구정하였다. 추사 김정희 혹은 완당 김정희라고도 하죠. 그래서 추사체 김정희 생각하시면 되겠다. 정약용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번 갈까요? 다음 전쟁 중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쇠미록이라고 나옵니다. 쇠미록 나오면 여러분들 원래 징비록, 쇠미록, 난중일기, 임진왜란에 관련된 가장 당시 남겨진 대표적인 3대 자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선생님 전 그렇게 몰라요라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결정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자, 정말 신립이 있었는데 탄근대에서 배수진 쳤는데 안 된 거잖아요. 바로 그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진왜란에 대한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순조로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병자호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2번에 임경업 나왔잖아요. 그래서 백마산성에서 항전하였다. 그래서 임경업전 나오는 그 바로 임경업인데 병자호란 같은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3번 하면 제가 외울 때 최홍이황이라고 해서 최영 장군의 홍산 전투, 이성계의 황산 전투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래서 최홍. 네, 그래서 이거는 고려 말 왜구를 물리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곽재우가 나오죠. 그렇죠? 홍의 장군 곽재우. 경남 의령.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번 신류가 조총부대를 이끌고 흑룡강에서 전투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조총 나왔다고 이거 임진왜란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거는 완전 지금 심화 문제인데 이게 정답이 될 리가 없잖아. 이거는 효종 때 나선정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지역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기 보시면 후백제 흔적이 힌트인데 동고산성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전라감영이 나오는데 후백제요?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전동성당. 근데 이게 또 어려울 수도 있겠다. 저는 문제 풀 때 이 두 가지 갖고 잡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전주에 대한 얘기고요. 자, 여러분들 왜 정조 때 신주 불살라버렸다고 했던 그 윤지충이 순교한 곳이 바로 이 전동성당 터예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전주에 대한 얘기고요. 1번 장룡령의 외형이 설치됐다라고 하면 어디냐면 수원화성이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기출에서도 나왔던 거기 때문에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번에 홍경래난 이러면 여러분들 그리고 점령한 지역 평안북도잖아요. 그래서 특히 맨 마지막까지 있었던 정주성 뭐 등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3번에 인조가 피신하여 청군과 항전을 벌인 곳이라고 했으면 여러분들 남한산성이 되겠죠. 전주가 될 수 없죠. 4번 태조의 어진을 모셨다 해서 경기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경기전. 그럼 여러분들 최근에는 여러분들 뭐 전주 또 한옥마을이라든가 여러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곳도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전동성당 근처에서 또 이렇게 여러 곳곳으로 이렇게 또 답사도 가고 관광도 가고 그런단 말이죠.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정말 많이 나왔던 선지잖아요. 유계춘의 백낙신까지 나왔습니다. 이러면 뭐예요? 여러분들 임술농민 봉기에 관련된 진주밀란 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진주에서 일어났었는데 임술농민 봉기 중에서도 진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 안 나오나 했다.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27번 보시면 가라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으로 3점짜리인데 이게 가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의 재학연화는 9년으로 하되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국학 또는 고려시대 국자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관등이 대나마 남아요. 이게 어렵지만 심하게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나왔기 때문에 국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요거는 통일신라의 관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에 보면 칠제를 두었다. 와, 드디어 이제 늘 기출에 나왔던 선지 중에서 예종의 칠제라고 나왔던 거 7개 과목을 가르쳤다라는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보면 여택제, 대빙제, 경덕제, 구인제, 복은제, 양정제, 강예제 그래서 7개 과목이에요. 자, 그 다음 다해 보시면 입학생인 여기 생원진사가 나온다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속과였던 생원진사가 속과를 통과해서 생원진사가 되면 성균관에 들어가서 대과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성균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 라 보시면 자원과 우원을 두었는데 라고 하면서 자원에는 젊은 현직 관리를 우원에는 관직에 나가지 않은 명문가자를 입학시켰다. 여기까지 보면 되게 어려워. 그런데 외국인 3명을 교수를 초청했대요. 헐버트 길모 등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공원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공립학원이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유경공원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관립학교이면서 외국인 교사가 들어와요. 헐버트 길모 등. 자, 그거예요. 그러면 기억하. 신문왕이 인재 양성을 위해 설치하였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가선지가 어려웠지만 이게 통일신라 거라고 잡을 수 있단 말이죠. 맞아요. 나에 보시면 전국에 부목 9년에 하나씩 설립되었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칠제잖아요. 요 문장은 우리가 기출에서 봤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향교가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다 공자 등 성현을 기르는 석전대제를 거행했다. 그 왜 문묘제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석전대제 이거 들어가거든요. 기역 디귿 이렇게 되는 것이고, 리을의 라에 보면 교육입국 조서 반포를 계기로 세워졌는데요. 교육입국 조서 반포를 계기로 이제 요 이후에 한성사범학교라든가 그 다음 소학교라든가 그 다음 외국어 학교 등 이런 게 등등이 등장이 되잖아요. 유경고고는 이미 있었어요. 굳이 말하자면 교육입국 조서는 2차 가보개혁 때였던 1895년에 있었고요. 유경공원은 1886년 조선정부에서 근대 개혁 정책을 할 때, 개화 정책을 할 때 이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갈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나는 시기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1점짜리니까요. 아까 제가 1부에서 말씀드렸던 조선 후기 얘기입니다. 인삼, 심지어 담배 결정적이죠. 네, 그래서 조선 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화가 풍년에 들었는데 이렇게 백전이었다고 한다. 상품 작물 재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조선 후기 그래서 전기소 진짜 정말 기출을 풀어본 분들은 진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관 그러니까 뭐예요? 중인이 시사를 조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3번 보시면 주전도감 낯설어요. 근데 해동통보 나오죠. 사만통보, 해동통보,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활구까지 고려 숙정이잖아요. 고려 숙정 때 주전도감도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고려 시기 정답은 3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4번 왕조 교체를 통해 예언한 정감록 이거 조선 후기 보시면 되겠고요. 정씨가 왕이 된다. 5번에 여러분들 경강상에 나왔기 때문에 조선 후기 정답은 3번 고려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종 때. 자, 29번 볼까요? 가식이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을 했는데 자, 목호령의 고변이 어려웠다라고 치더라도 왕세제, 왕의 어떻게 돼요? 동생이라는 거잖아요. 물론 배다른 동생이긴 한데 왕의 동생, 그 다음에 노론이 있었다. 요게 여러분들이 나오면 딱 예를 들어서 연인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어려우면 뒤에 보시면 사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영조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경종 때 목호령의 고변이라고 해갖고 나와서 자 연인군 훗날의 영조인데 군과 노론이 경종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모의하고 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임사화가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종과 영조 여기 영조 지금 나왔던 요 시기 뭐가 있냐라고 봤더니 이 일본의 이괄의 난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인조 반정 이후에 바로 불만을 품었던 이괄이 반란을 이제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자의 대비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된 것은 뭐예요? 현종 때죠. 아버지 효종에 대한 얘기였고요. 물론 효종 비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3번에 자 왕자의 난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 태종 이방원이 일으켰는데 1, 2차가 있잖아요. 1차 때는 태조 이성계 때고 2차 때는 정종 때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방원이 일으켰기 때문에 틀렸고 4번에 이인좌를 중심으로 소론 세력 등이 난을 일으켰어요. 뭐예요? 연인군 바로 영조가 즉위했는데 인정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진짜 숙종의 자식이 맞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정통성 없다라고 해서 소련주 세력 중에서 바로 이인좌 등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5번에 희빈장씨 소생의 원자 책봉 문제로 환국이 발생했다. 5번 갖고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숙종이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희빈장씨 소생 경종이 왕이 된 거잖아요. 지금은 왕이 됐는데 그 이후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숙종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30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우정국 총판 홍영식이 나왔고요. 우정국의 개국 축한을 열면서라고 했기 때문에 갑신정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0번부터 근현대사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영사 민영익이 불을 끄려고 먼저 일어나서 문 밖에 나갔는데 자객 5명, 서재필 등이 이제 있다가 칼로 휘둘렀다. 그래서 민영익이 중상을 입었다. 바로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갑신정변에서의 첫 번째 봉기가 일어났던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신정변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김기수가 일본의 수신사로 파견되었다. 1차 수신사 강화도 조약 직후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876년보다는 강화도 조약 직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평양 관민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운 게 이게 병인 양요, 병인 박해 있었던 그 병인년이에요. 1866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 일본군한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강화도 조약 직전이잖아요. 이게 강화도 조약의 배경이 되니까 1875년인데, 자 4번에 박 교수가 삼정 이정청의 설치를 건의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뭐 때문에? 1862년에 임술농민 봉기 당시의 안핵사였던 박 교수.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1862년 철종 때란 말이죠. 5번에 청과 일본 사이에 텐진 조약이 체결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갑신정변의 결과 청과 일본 사이에서는 텐진 조약이, 그쵸? 그 다음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이에서는 한성 조약이 이렇게 체결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연도를 제가 써놨지만 그냥 결과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정답은 5번이었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 갈까요?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얘기인데, 자, 밑줄근 이 사건에서 앞에 보니까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했대요. 병인 양요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병인 양요에 대한 거 보면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그쵸? 양원수 부대이던가 한성군 부대가 나오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잡으시면 됐다는 것이고, 1번 청군의 개입으로 종결되었으면 이모군란일 수도 있고 갑신정변일 수도 있네요. 자, 병인 박해, 병인 양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제물포 조약의 체결로 이어졌다 이러면 이모군란의 결과, 그렇죠? 3번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아니죠.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병인 양요 이후 2년 뒤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선후관계 뒤바뀌었고 이건 잘못 이제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정답은 4번. 5번에 영국 함대가 거문도를 점령했던 건 뭐 때문이에요? 러시아가 내려온다고 하니 영국이 거문도를 1885년부터 87년까지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양원수 부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볼까요? 야, 이거 여러분들 고종 나왔고 환구단 나왔고 즉위시까지 나왔으니까 대한제국인데, 문제는 뭐냐면 국호를 대한제국 했는데 대한제국 식이 있었던 일로 옳지 않은 거래요. 자, 1번 보시면 대한국 국제, 이거 맞죠? 대한제국의 헌법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 대한국 국제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권이 황제에게 있음을, 무한한 군권을 누릴 수 있음을 명시해놨단 말이에요. 자, 맞아요. 2번 황제 직속의 원수부 대한제국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3번에 이범륜을 간도관리소로 파견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4번에 지계 아문을 설립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이것도 우리가 늘상 보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5번. 통역관 양성을 목적으로 동문학을 설립한 건요, 1880년대 1년의 개화정책 중에 하나예요. 네, 이게 1883년인데 연도보다는 통리기무함은 만들고 훈련대 만들고 신식군대 신식군대 별기군 만들고, 그래서 통리기무함은 그 다음 별기군 있던 그 시기, 요때 1883년에 외국어를 통역관 양성을 위한, 그래서 동문학을 설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써드릴게요. 자, 33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33번은 자료 보시면 백동화에 대해서 백동화가 갑을 병으로 나눴고 병종의 백동화는 아예 화폐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병종의 백동화 갖고 있는 사람 어떡하라고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뭐예요? 바로 화폐 정리 사업 메가타가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암기할 때 이렇게 외우잖아요. 제1차 한일협약의 고문으로 왔던 메가타가 제정 고문이 돼서 메가타가 화폐 정리 사업했다 이렇게 보통 외우잖아요. 이건 그냥 개념에서 암기하면 바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의 독립협회가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면 여러분들 보통 뭐예요?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가 이권 챙기는 거 반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에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중심이 되어 실시되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척은 1908년에 있던 것이고 화폐정리 사업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4번에 은본위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배경,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은본위제에 대해서는 제1차 갑오개혁 때 이미 나온단 말이에요. 5번에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반공령을 선포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1883년에 있었던 일이고 화폐 정리 사업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쌀이 모자라서 쌀의 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곡물 가격이 폭등한 것을 막기 위해서 반공령을 선포한 거잖아요. 조일 통상장정에 있었던 반공령을 실제로 조병식이 했다라는 거니까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찾기 되게 쉬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60회 제가 2부 두 번째 거 여기 문제를 해설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34번부터 계속해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